바둑왕전 3회전 대국입니다. 안성준 6단 대 김세동 5단의 대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대국자 최근 상승세에 있는데요. 기세 좋은 두 기사가 만났습니다. 네, 이 두 선수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죠. 특히나 안성준 6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랭킹이 10위권 안쪽으로 진입을 하면서 항상 이 노력하는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네, 또 같은 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만큼 서로를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선수는 바둑리그에서 같은 팀에 속해 있고 또 국가대표에서 같이 훈련을 하는 만큼 서로가 서로를 아주 잘 아는 기사들이고요. 기풍으로 본다면 조금은 두터운 진중한 느낌의 김세동 5단과 전투형의 안성준 6단의 만남입니다. 네, 오늘은 동지가 아니라 적으로 만났는데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선수들 만나보시죠. KBS 바둑왕전 3회전 대국입니다. 안성준 6단 91년생인데요. 2014년 바이링배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김세동 5단 2015년 GS칼텍스배 본선 몽백합배 16강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세동 5단은 입단에 비해서는 좀 뒤늦게 팬들에게 이름이 알려졌는데요. 네, 이 선수가 바둑리그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처음으로 알렸는데 기력이 탄탄하다는 그런 기사들 사이에서야 평가와는 달리 그 활약했을 때까지의 그 시간이 길었습니다. 네. 무명은 조금 길었지만 재작년부터인가요? 팬들에게 확실히 각인이 됐고 작년, 올해 계속해서 상승세입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 세계대회 16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하지만 랭킹만 본다면 예전에 가장 잘 나가던 시절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김세동 5단의 랭킹이 가장 높을 때가 한 15위에서 20위 사이에 있었는데 지금 30위 밖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에 반해 안성준 6단은 나날이 자신의 랭킹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랭킹 9위까지 올라갔었고 이 선수가 한때는 이 결승에서 김지석 구단을 꺾고 국내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활약이 좀 뜸하다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안성준 6단 올해 승률도 굉장히 좋고요. 또 김세동 5단과 마찬가지로 현재 세계대회 16강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네. 현재 16강에 진출해 있지만 이 정도로 만족할 두 기사들이 아니고 앞으로가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도 있겠죠. 특히나 32강에서 두 선수 모두 한국 기사를 꺾고 16강에 올랐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안성준 6단은 몽백합배 세계대회 32강에서 같은 한국 기사이면서 바로 지난 시간에 이 KBS 바둑왕전 본선 3회전에 진출한 이동훈 5단을 꺾고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두 선수 기풍은 좀 다른 편이죠? 네, 안성준 6단이 훨씬 전투적이고요. 김세동 5단은 두텁습니다. 약간은 느리다고도 볼 수 있는데 김세동 5단이 마냥 두텁기만 한 것이 아니라 두텀을 바탕으로 해서 중반 힘이 상당하기 때문에 오늘은 한 차례 좀 치열한 전투도 기대가 되네요. 전혀 새로운 형태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새로운 형태인데 두 선수 모두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시작하겠습니다. 국가대표 훈련에서 좀 같이 연구를 했던 형태가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하게 되네요. 뭐 착수를 하는 모습도 그렇고 뭔가 연구가 돼 있다는 듯한 손길인데요. 네. 네, 두 선수 이 좌변에서 새로운 모양을 20초. 들고 나왔는데요. 하나, 수순 다시 한번 둘, 살펴보겠습니다. 셋, 네. 원래 예전에는 그냥 흙이 이렇게 벌리는 것이 정석이었죠. 네. 그러다가 다가서는 자리가 다음에 이 침입을 봐서 워낙 좋은 자리다 보니까 네. 그 후에 나왔던 것이 하나 이쪽으로 걸쳐 두고 이렇게 벌려서 백돌이 여기에 오는 것을 사전에 방비하는 이 교환이 또 한때 유행을 하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최근의 바둑을 보면 여기를 걸쳐서 백이 받을 때 이 형태를 만드는 것이 기사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모양도 또 한동안 많이 두어졌죠. 네. 오늘은 안성준 6단이 반발을 했는데 이제 반발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반발하는 수는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었지만 네. 이 수는 흔히 등장하는 수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둘 때 흙이 덮어 씌운다면 당장 이 한 점을 움직이기에는 아래쪽에 흙의 벽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실전은 이 진행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과연 이 진행을 선택을 했다면 안성준 6단이 어떻게 두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여기를 붙여서 네. 이제 정석대로 진행이 되는 것도 이게 과연 누가 좋은 결과인지 좀 판단이 어렵고 또 흙이 내려서서 버틸 수도 있고요. 네. 보통은 일단 씌우고 둬야 하는데 이 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두었단 말이죠. 받아주면 그때 씌워서 아까처럼 부침을 당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지만 안성준 6단이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네. 이 수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땐 정수는 그래도 덮어 씌우는 것일 것 같아요. 뭐 씌우는 자세가 일단 좋았는데요. 백도 뭐 여유가 생기니까 이렇게 두고 뭐 흙도 기세로 삼삼을 들어가고 네. 다시 한번 여기를 넘어가면서 초반부터 아주 새로운 형태가 나왔습니다. 여기만 보면 흙이 기분이 좋지만 애초에 흙이 호구를 통해서 좌변의 모양을 키우려는 그 작전은 전부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좀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네. 뭐 백도 넘어간 자세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진행 지켜보시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어쨌든 흙도 백을 먼저 압박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요. 하지만 좌측에 백돌이 두터운 만큼 좌상기의 백돌이 크게 공격을 당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결국 김세동 오다는 저 둘, 다가서고 한 셋, 칸 뛰는 이 넷, 흙의 벽을 바탕으로 다섯, 해서 상변 여섯, 쪽의 모양을 일곱, 키우는 흐름을 여덟, 만들어야 합니다. 아홉. 백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준 6단은 또 형제 기사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 선배 형제 기사들이 대부분 그러했듯이 네. 이 안성준, 안영준 그렇죠. 형제도 동생 하나, 쪽이 성적이 둘, 좀 더 좋습니다. 셋, 넷, 다섯, 뭐 대표적으로 이세돌 일곱, 구단을 들 수가 여덟. 있고요. 네. 예전에는 이 명해설자로 유명했던 김수영 7단과 그리고 김수장 9단 형제가 있었는데 김수장 9단이 성적이 좋았죠. 그때도 동생 쪽이 성적이 좋았고 대부분 보면 20초, 이 동생 하나, 쪽이 둘, 성적이 좀 셋, 좋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원인을 아홉. 살펴보면 아무래도 형이 먼저 프로에 입문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자신이 가장 좀 바둑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할 시기에 동생을 또 이끌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동생 쪽이 오히려 나중에는 더 발전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들여다본 수에 대해서
받긴 받았는데 꽉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좌측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 아주 실전적인 행마가 나왔습니다. 지금 둔수는 좋은 행마로 보이네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도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좌변을 취했는데요. 대신에 이 상변에 침입했던 백한점에 대해서 한번 손을 돌렸기 때문에 네. 흑의 이 호구 모양이 오히려 백에게 시달릴 확률이 20초.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그런 자리가 참 아파요. 흑이 좋은 형태를 만들 수가 없죠. 네. 그럼 백이 들여다보니까 흑의 모양이 좀 우형이 됐네요.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초반 여섯, 시작은 일곱, 안성준 여덟, 6단의 아홉.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 신예 기사들 중에서 가장 이 랭킹이 높은 하나, 선수들을 꼽자면 네. 나현, 이동훈, 넷, 안성준 선수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만큼 최근에 잘 나가고 있고 또 이 선수 바둑을 보면 확실히 좀 자신감이 붙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특히나 안성준 6단은 뭐 또래 비슷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가장 먼저 치고 나왔어요. 안성준 6단이 91년생인데 그 또래들을 보면 뭐 김승재, 20초. 강유택, 하나, 둘, 한웅규, 셋, 넷, 김세동 다섯, 5단은 조금 선배이고요. 네. 일곱, 이 90년대 초반 아홉. 태생의 기사들이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뭐 김정현 선수도 있고 강유택 선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가장 정점에 있는 선수가 안성준 6단이고요. 지금 아주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도 있어요. 10년 넘게 그 바로 위 세대가 이제 랭킹을 지키고 20초. 있거든요. 하나, 85년생 황소 삼총사를 비롯해서 다섯,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뭐 여섯, 이세돌 선수까지 일곱, 이 80년대 여덟, 중반에 아홉, 선배들을 과연 열, 뛰어넘을 수 있을지 네 번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참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안성준 6단도 뭐 최근에 많이 치고 올라왔는데요.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지키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야죠. 네. 사실 한 자릿수 랭킹을 찍었다가 20초. 지키지 못하고 하나, 다시 두 자리가 둘, 되는 선수들 셋, 굉장히 많아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상변 쪽이 참 복잡합니다. 계속 열분돌이 하나씩 늘고 있는데 가장 좌측에 있는 백돌 네. 5점도 아직 완벽하지 않고요. 20초. 그 바로 오른쪽에 하나, 흑 4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셋,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넷, 3칸 사이를 또 침입을 했기 다섯, 때문에 여섯, 이쪽 전투는 일곱, 뭐 예측이 여덟, 전혀 불가능합니다. 아홉. 약한 돌들이 지금 또 생기고 있어요. 네, 지금 또 나왔죠. 이렇게 나오니까 네. 방금 한 칸 뛰어 나오면서 102점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4개가 된 건가요? 포괄적으로 보면 6개네요. 네. 뭐 서로 약한 돌들이 너무 많아서 네. 정말 정신없는 국면이 될 것 같은데 안성준 6단은 이런 흐름 좀 반길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투를 좋아하는 선수고 특히나 전투 중에서도 약간 압박을 가하는 기풍입니다. 둘, 그래서 이 셋, 선수는 넷, 다섯, 타계보다는 여섯, 공격 쪽에 좀 더 일곱, 소질이 있는 선수고요. 여덟, 아홉. 김세동 5단도 뭐 전투를 피하진 않지만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형태가 두터운 상태에서의 싸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국면이 좀 혼잡하면 혼잡할수록 안성준 6단의 기풍에 더 맞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4번 남았습니다. 네, 이 전투가 판 전체로 번져 나갈 것 같은데요. 상변 형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백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야 할지, 흑이 만들었다고 해야 할지. 안성준 6단이 두 칸을 벌렸다면 이제 네. 실전처럼 어지러운 전투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백돌도 안정적이고 네. 대신에 이 걸침에 대한 압박은 좀 덜하죠. 이제 흑이 손을 빼서 먼저 이쪽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발을 더 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네, 만약 받아준다면 이제 그때부터 공격을 간다든지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백이 압박하는 흐름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 네. 김세동 5단도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정말 뭐가 뭔지 모르는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날짜로 두고 한 칸을 띄고 네. 이제 같이 나오니까 지금 이 백돌이 약한지 이 흑돌이 약한지 또 여기도 전부 나름의 사연이 있어요. 네. 다음에 백이 여기를 덮어 씌우는 것도 원래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서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당연히 서로 여기를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를 갈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곰마가 한꺼번에 뜨는 바둑도 참 드문데요. 네, 그렇죠. 이제 이후에 수순을 예상해 본다면 평범한 행마로는 이제 여기를 네, 뛰어나오고 백도 나와야죠. 백도 나오고 흑도 또 흑이 나와야 또 나오고요. 되고요. 네. 그러면 백이 여기 또 맞으면 아프지 않습니까? 또 나오고 정말 재미있는 형태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네. 이건 뭐 어느 쪽이 우세하다 판단도 안 될 뿐더러 당장의 우세는 별 의미도 없어 보이고요. 앞으로의 중앙 싸움이 아주 재미있게 흘러갈 것 같네요. 네. 자, 정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20초) 하나, 둘, 이 바둑은 셋, 아마 이 전투가 다 정리되면 여섯, 둘 곳이 없을 것 일곱, 같아요. 여덟, 아홉, 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3번 흐름입니다. 남았습니다. 네, 여기서 한 번 더 한 칸을 뛰어나오면 네. 난전인데 백이 날짜 사이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행마가 없을까 김세동 5단이 그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20초. 하나, 둘, 뭔가를 셋, 찾아낼 수 있을지 넷, 아니면 그냥 다섯, 중앙으로 나올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나오네요. 네. 시간을 한번 사용하면서까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뭐 서로 지금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나와야겠습니다. 20초. 하나, 둘, 백이 셋, 지금 중앙으로 한 넷, 번 더 나오는 것은 다섯, 당연해 보입니다. 그 여섯, 자리를 두지 않으면 일곱, 여덟, 반대로 이제 흑이 아홉. 덮어 씌워서 네. 백도를 가둔다면 그때는 좀 곤란하죠. 저렇게 나와서 일단은 탈출을 해야 되고 이제는 반대로 백이 덮어 씌우면 흑이 갑갑합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저도 이런 형태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20초) 하나, 둘, 셋, 넷. 흔히 정말, 네. 중앙으로 한 칸 뛰는데 악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은 같이 한 칸 뛰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곰마 몇 개가 걸려 있기 때문에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떻게 전투를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김세동 5단이 방금 전에 호구를 친 것은 네. 여차하면 백이 그 부분에 2선에 붙여서
반쪽은 버리고 연결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방비하는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싸워보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20초. 하나, 백도를 공지로 몰아놓고서 이제 제대로 넷, 한번 다섯, 여섯, 붙으려는 일곱, 조짐이 보입니다. 여덟, 아홉, 열, 103번 남았습니다. 그럼 지금 전투의 주도권은 흑이 잡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것도 좀 애매해요.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저 호구를 친 이후에 네. 중앙을 과연 흑이 덮어 씌우거나 할 수 있을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흑이 우세한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둘, 중앙 쪽이 넷, 막히지 않는 다섯, 순간 여섯, 오히려 백이 좀 편한 일곱, 싸움으로 보입니다. 여덟, 아홉. 결국 이 선수를 쥐고 있는 김세동 5단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저 백도를 어느 정도 압박할 수 있을지, 그것이 이 바둑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백이 뭐 좋은 자세라고 할 수는 없지만 봉쇄만 안 된다면 흑이 일단은 피곤한 것이 네. 가장 우측의 흑 한 점에 대한 이 다음 날일자 덮어 씌우는 수를 백이 두면 일단 백이 확실히 좀 기분 좋은 자리이고요. 흑이 두면 흑이 두는 대로 또 정석 진행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더 급한 것은 흑 쪽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그 자리도 참 급하죠. 네, 그 자리 바로 가네요. 지금 마땅한 봉쇄 수단이 없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 전투는 백이 약간이라도 편한 싸움으로 보입니다. 뭐 어쨌든 막히지 않고 계속 나올 수 있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또 나옵니까? 이제는 이제 좌측을 좀 정리할 때도 됐는데, 역시 안성준 6단은 국면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본인의 기풍에 더 맞다. 그것을 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앙으로 한 칸 뛰는 것이 몇 번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한 10번 나온 것 같은데요. 또 뛰죠? 네, 현재 진행 중이고요. 네, 거의 한 칸 신기록 같습니다. 정말 이런 바둑 보기 드문데요.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국면이 도저히 판단이 안 되네요. 흐름은 약간 백이 괜찮아 보이는데, 네. 이건 뭐 누가 봐도 한 수 삐끗하면 그대로 무너질 수 있는 바둑이지 않습니까? 이 한 칸 뛰는 수가 20초. 좋은 수이긴 한데 언제나 좀 둘, 약점은 또 남잖아요. 항상 네. 끼우는 것이 약점인데 다섯, 지금 같은 여섯, 경우에는 그래도 일곱, 어느 한쪽이 여덟, 두터운 형태는 아니라서 네. 지금은 이제 서로 끼우는 것은 좀 불가능한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앞으로 국면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그래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두 대국자도 두면서도 좀 웃음이 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속으로는 웃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처음 바둑을 배우는 어린이들이 네. 아무래도 좀 처음에 이 바둑판과 또는 돌과 친숙해지기 위해서 단수를 배우고 하다가 가끔 바둑판에 이 20초. 그림을 그릴 때가 있거든요. 둘, 셋, 마치 지금 그런 넷, 것 같아요. 그냥 다섯, 그림 그리는 것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백도 또 뛰겠죠? 아홉. 네, 이건 뭐죠, 이건? 그런데 참 묘한 것이 네. 뭐 다른 식으로 두고 싶어도 별로 다른 행마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한 칸을 상대가 띄었을 때 네. 그 상대의 돌을 좀 비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는 행마가 들여다보는 행마거든요. 20초. 그런데 지금 서로 이렇게 한 칸을 띄고 있으면 한쪽이 들여다보는 순간 반대쪽에 자신의 돌이 이 끼우는 약점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 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약점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정말 진기한 형태네요. 네. 아, 드디어 이제 한 칸 뛰는 수가 마무리가 됐나요? 네, 들여다봤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상대방이 한 칸 띈 행마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수법을 두었을 때에는 네. 자신의 돌이 좀 약점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측에 이 101칸에 대한 흙의 압박이 덜하기 때문에 이제는 들여다보고 셋, 넷, 흙을 먼저 압박을 다섯, 가합니다. 여섯, 확실히 일곱, 여덟. 서로 중앙으로 한 칸 아홉. 띄어서 평탄한 흐름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주도권은 안성준 6단이 좀 쥐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은 가장 급한 것은 지금 두고 있는 그쪽의 흑돌입니다. 네. 그런데 이왕 타개를 할 거면 김세동 5단이 좌측에 있는 호구 모양의 흙 4점과 연결이 되면서 타개가 돼야 백에 대한 반격도 노릴 수 있고 또 집으로도 득이니까요. 20초. 그런 맥락에서 둘, 지금 붙이는 셋, 행마를 선택을 넷,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백이 계속 뛰어나오다 여섯, 보니까 일곱, 그쪽 돌도 좀 여덟, 신경 쓰이는 돌이 된 아홉. 것 같아요. 네, 지금 만약 그곳에 흙이 두텁게 연결만 가능하다면 백돌도 차단당하는 뒷맛이 좀 있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뭔가 흐름이 일단 하변을 지켜두고 싶은데요. 네. 계속 흙 4점을 끊어간다면 좀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20초. 젖힌 하나, 수가 좋아서 둘, 셋, 넷, 다섯, 하변 쪽이 눈에 확 여섯, 들어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하변을 두네요. 네, 지금이 선택의 기로입니다. 김세동 5단이 일단 타개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백돌에 대한 반격을 노리면서 타개를 할 수 있어야 지금의 이 약간 불리한 흐름을 반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그냥 후수로 살고 20초. 우중앙 쪽에 다시 한번 백이 먼저 셋, 행마를 넷, 한다면 다섯, 그건 여섯, 꽤 일곱, 곤란한 국면이 여덟, 될 수도 있습니다. 아홉. 일단 차단을 좀 노려봐야 될까요? 네. 지금 호구친수가 뭔가 차단을 노리긴 노리는데 좌측 차단을 노린지 우측 차단을 노린지는 그것도 애매하네요. 양쪽에 모두 효과가 있는 수겠죠? 일단은 그래도 백의 입장에서는 왼쪽을 먼저 하나, 받아야 합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또 그 수가 좋은 수입니까? 참 서로 뒷맛 나쁜 자리가 많네요. 거길 찝으니까 백도 호구 모양이 그리 좋진 않지만 흙의 호구 모양에 대해서 찝고 패 들어가는 것이 생겼습니다. 흙에게는
20초. 시한폭탄과도 하나, 같죠. 둘, 셋, 네, 넷, 거기가 뒷맛이 나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서로 계속 한 칸을 뛰어나오다 보니까 정말 얇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세동 구단이 확실히 지금은 좀 흐름이 안 좋다고 보고 반격을 꾀하고 있습니다. 네. 국면이 우세하다면 단순히 이 흑돌 타계로 갔을 때에는 살리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그것은 계속해서 주도권을 상대에게 하나, 내주다 보니까 지금은 셋, 백돌에 대한 넷, 반격을 다섯, 여섯, 일곱, 보고 있고 여덟, 꽤 강렬해 아홉.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건드리는 이 부분에서 김세동 구단이 실패한다면 네. 바둑이 벌써 거의 정리가 다 되어서 별로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차단은 한 건가요? 네, 차단했습니다. 대신에 이 백을 가두고 있는 흙의 형태가 하나, 곳곳에 약점이 둘,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넷, 이제 그쪽을 다섯, 안성준 6단이 여섯, 찔러 들어왔을 때 일곱, 여덟, 아홉. 그 공방이 문제입니다. 네, 우선 거기 패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네. 그런 약점들을 다 견뎌야 되는데 약점이 좀 많긴 하네요. 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당장 패를 들어간다면 흙이 따내면서 백 한 점이 단수가 되니까 네. 백도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절대 패감은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성준 6단도 그 패를 들어가기 위한 사전 공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흙이 한 점을 살리고 백이 그 호구 쪽을 잇는다면 그 다음에 패 들어갔을 때는 부담이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흙 두 번 남았습니다. 네. 김세동 5단도 바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지금은 흙이 흐름이 안 좋아서 반격을 꾀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쪽 저쪽 흙의 약점을 생각해 본다면 20초. 그렇게 강렬한 반격이 둘, 될지는 의문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른 쪽을 먼저 물어보는 건가요? 그 수는 좀 의외네요. 뭐 당장 좌측의 응수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 저수는 백이 네. 받아주셨을 때 오른쪽 흑돌에 대한 배약수거든요. 20초. 거의 하나, 올인을 선포한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지금 저런 교환을 하고서 좌측 백돌을 뭐 잡거나 하지 못하면 네. 바둑은 백 쪽으로 크게 기울 수 있는 그런 교환이 나왔습니다. 김세동 5단의 지금 끼운 수는 우측은 뭐 나중 문제란 얘기네요. 네. 일단 좌측에 이 강렬한 공격을 한다는 것인데 글쎄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백의 모양 탄력이 꽤 좋지 않나요? 일단 한 점을 살려 나와서 뭔가 공격을 가야 하는데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살려 나오면 백이 꽉 이으면서 다음에 패 들어가기가 편해집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리고 지금 저렇게 뚫리면서 흙이 좀 닫히는 모양이 되었고요. 상변 석점은 이미 떨어진 건가요? 아, 좀 뒷맛은 있습니다. 네. 하나, 방금 전 백이 둘, 돌파한 곳을 셋, 되젖혀서 넷, 한 점을 다섯, 희생타로 상변을 여섯,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런데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백돌이 충분히 두터워졌고
그리고 좌측에 지금 공격은 여전히 잘 안 되는 상황이라서 네, 어떨지 모르겠네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세동 5단. 뭐 국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반격을 선택했었는데요. 이 과정은 어땠을까요? 네. 네, 뭐 국면에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흘러가는데 일단 여기서 끼워서 크게 손해를 봤습니다. 네. 김세동 5단의 생각은 이 부분은 뭐 물론 이제 흙이 좀 손해이고 이상한데 네. 여전히 이제 이렇게 찝어서 넘어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타이밍에 이쪽을 살리면요. 네, 이제 백이 살리는 식의 바둑이 되겠죠. 네. 그런데 만약 이런 식으로 타협이 되었다면 제가 볼 때는 백이 좋아 보이고요. 네. 만약 이 장면에서 흙이 올인을 한다면 여기서 살리고 이을 때 여기까지 다 받고 네. 이 패는 다음 찝어가는 이걸로 좀 버티고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이제 패를 들어가고 넘어갈 때 여기를 또 노리면 여전히 네. 끼어지는 게 있고 여기에 찔렀을 때도 완벽하진 않고 그러니까 백이 흙의 약점을 추궁할 곳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의 흐름은 여전히 안성준 6단의 페이스입니다. 흙의 선택에 따라서 더 급박해질 수도 있고 한 템포 쉬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선택의 기로인데 네. 이제 타협을 한다면 좀 보통이고요. 이 타이밍에 잡으러 간다면 여기서 승부가 결정이 납니다. 네. 자, 어쨌든 뭐 흙이 어떤 선택을 하든 백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타협을 했습니다. 당장 이 공격을 가지는 못했고 상변부터 넘어갔고요. 그러자 안성준 6단이 좌상 쪽에 한 집 내는 모양으로 20초. 백도를 보강했습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건 백의 처리가 좀 잘 된 듯 보이네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백이 두는 저 자리가 선수고 또 쌍립까지 전부 교환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백도를 살리면 네. 지금 김세동 5단이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우측에 있는 백도를 공격을 가야 하는데 일단 흙부터 좀 넓어서 그게 쉽지 않죠. 백이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다시 또 흙이 중앙에 엷은 돌이 생겼네요. 네. 여기서 한 번 더 쌍립을 서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교환을 하지 않더라도 네. 어쨌든 지금은 좌측에 네, 백이 가 일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안성준 6단이 손 빼서 다른 곳을 둘 수 있다면 그때는 거의 바둑이 끝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건 흙이 아직은 백돌에 대한 공격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 번 더 갈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십 초. 하나, 둘. 손을 뺀 건가요? 손을 뺐네요. 손을 빼도 사활이 괜찮을까요? 글쎄요. 지금 흐름도 백이 좋았던 상황이라 네. 이렇게까지 둡니까? 만약 이렇게 하고 나서
흑이 백을 잡을 수 없다면 바둑은 거의 끝이거든요. 네, 일단은 과감한 수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꼭 이렇게 둘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덟. 뭐 어느 정도 수익 있게 아홉. 확신이 있겠죠. 네, 뭐 흑은 안 잡으러 갈 수가 없고요.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닌데요. 여기서 흑이 백을 잡으러 가려면 네. 한 집 나 있는 그곳을 이제 찝어서 잡으러 가야 합니다. 그렇게 두었을 때 부분적으로는 집이 잘 날 것 같진 않은데 이제 문제는 패로 들어가는 그쪽의 뒷막과 네. 그 패를 흑이 졌을 때는 상변의 흑돌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김세동 5단도 초읽기 한 번을 사용합니다. 지금은 심각해졌어요. 네, 아주 심각합니다. 여기서 뭔가를 얻지 못하면 바둑은 이미 완전히 기울어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수가 됩니까? 네, 지금 좀 애매하게 잡으러 갔는데 백이 일단 3선을 치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때 흑이 하나 찌르고 줄, 결국은 한 집을 하나, 없애면서 들어가야 둘, 합니다. 셋, 근데 이건 좀 뒷맛이 나빠 보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끝까지 잡으러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백도 자체로는 집이 안 나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백의 사활이 승부와 직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좌변 쪽 대마를 살펴볼까요? 네. 과감한 결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결정이 처음에는 좀 무리가 아닐까 싶었는데 네. 가만히 보니까 흑도 지금 뒷맛이 나쁜 자리가 많네요. 이렇게 잡으러 갔어도 어차피 네. 여기를 이어서 지금 김세동 5단이 이 선택을 하지 못한 겁니다. 네. 이렇게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호구 치면 계속 잡으러 가려면 뭐 이렇게 막고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일선 내려서는 것이 선수죠. 그럼 다음에 여기를 빠지고 들어가면 이건 흑이 너무 곤란한 패입니다. 이제 자체 패감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이 진행을 선택을 못했고 실전에 이제 잡으러 가는 제스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끝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밀었죠. 밀고 치받는다면 뭐 들어가야 네, 되겠고요. 들어가고 네. 이제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둬야 합니다. 그런데 백이 여기를 젖히면 또 여기를 막을 수밖에 없고요. 네. 이 형태도 아까와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네. 여기를 두면 이제 젖혀서 들어가야 하는데 최소한 여기가 선수고 다음에 여기를 내려서서 여기 들어가는 것과 일선 젖혀서 패하는 것을 맛보기로 하면 이 패를 흑이 지는 순간 자세히 보시면 여기를 두면 지금 이 흑이 전부 다 끊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약점이 있으면서 백이 이 패를 노리기 때문에 네. 글쎄요,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흐름으로 봤을 때는 김세동 5단의 위기입니다. 최후의 승부처가 될 것 같네요. 네. 자, 흑이 굉장히 곤란해 보이는데요. 실전 보시죠.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패가 된다고 해도 흑은 아주 부담이 큰 패인데요. 백이 좌변 쪽에 패감을 쓴다면 네. 완벽한 마지막. 패감이 몇 하나, 개는 있거든요. 둘, 셋,
그렇다고 이제 와서 타협하자니 여섯, 백이 손을 빼고도 살려준 여덟, 꼴이니까 아홉, 네, 지금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끝까지 잡으러 가면 백이 쉽게 타개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그래도 냉정한 선택이라면 지금 참아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잡으러 갔어요. 어차피 참아봤자 흐름이 네. 안 좋다는 거죠. 마지막 기회였는데, 네, 지금 저렇게 이 선을 내려서니까 네. 아, 또 묘하게 유혹하는 순가요. 상변의 화점을 안 끊고 패를 이었습니다. 해소를 했어요. 그러면 일선을 젖혀서 패를 하게 된다면 네. 이제 패감으로 흙이 하나 득을 하나, 볼 수 있다는 뜻인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거기는 젖히고 여기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백이 아예 그 끊어지는 자리를 잇고 나서 패를 하는 것과 앞서 설명드린 그 전체를 끊으러 가는 것을 맛보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패를 일단은 걸었어요. 이제 패가 승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백은 자체 패감도 있고요. 네, 지금은 패감을 쓸 수도 있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20초. 그 화점 자리를 잇고 전체 둘, 수상전으로 가면 누가 셋, 빠른지가 애매하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일단 패감을 씁니다. 확실하게 판단이 되기 전에는 이 전체 수상전은 힘들지 않을까요? 자, 유리한 쪽에서는 좀 떨리는 결정이기도 한데요. 자, 지금 국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넷, 지금 네.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패감을 쓰긴 썼습니다. 여기를 네. 따내면 이제 흙이 여기 끊는 것을 미리 끊어두지 않아서 패감이 생긴 거고요. 네. 이제 더 어려운 싸움이 아예 그냥 여기를 이어버리고 네. 흙이 여기를 잇는다면 이쪽을 차단을 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누워서 백이 여기가 항상 선수다 보니까 잇고 나와 끊으면 지금 전체의 수상전입니다. 네. 이것도 백이 가능할 것도 같긴 한데 왜냐하면 이 공배가 많은데 백은 집이 있고 흙이 집이 없으면 흙이 다 메우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흐름이 좋은 상황에서 과연 이런 판단을 할지 실전은 결국 계속 패를 하네요. 네, 여기를 패를 했고 끊고 네. 네, 따냈습니다. 백은 앞으로 패감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죠. 흙은 하나가 있고 지금은 백이 결국은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이 살아가는 순간 애초에 한번 손 뺀 것이 말을 하면서 네. 흐름은 여전히 안성준 6단이 우세합니다. 네. 자, 바로 승부가 나진 않겠지만 여전히 백의 흐름입니다. 뭐 백도 전체를 다 걸고 싸우진 않았어요. 네. 마지막 하나, 지금 이 진행이 크게 셋, 어려워 보이는 넷, 수익이 없이 다섯, 패감이 많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그쪽 팩감을 써볼 때가 마지막 시험대입니다. 여전히 백이 패를 해소하고 재차 이 전체 흑도를 끊어서 수상전을 간다면 네. 20초. 백이 가능한 하나, 형태로 보이기는 둘, 한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해소를 했고요. 이제 흑이 팩감을 썼으니까 그곳을 연타를 할 텐데 20초. 하나, 둘, 셋, 흑돌 전체를 잡으러 넷, 갔을 때 그때가 다섯, 문제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저렇게 치받아서 두는 것도 안에 있는 백돌이 못 살아있게 하기 위함이죠.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때가 문제입니다. 한 점을 따내면 전체를 끊어가서 백도 그 선택을 굉장히 하고 싶긴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앞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을 때보다 네. 지금 상변패를 이기면서 백의 수가 조금 늘어났거든요. 네, 김세동 5단도 그 그림은 별로 안 좋다고 보고 좀 더 어려운 길로 수순을 비틀어 갑니다. 지금은 그 수가 20초.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앞서 수상전을 살펴보았을 때 다섯, 여섯, 백은 집이 있고 일곱, 흑은 집이 여덟, 없기 때문에 안쪽 아홉. 공배를 다 흑이 메우면서 들어갔어야죠. 네. 그런데 지금 붙인 수로 인해서 흑도 집이 생깁니다. 서로 집이 있으면 빅이 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수상전이 돼도 뭐 전체가 다 걸리진 않겠군요. 네. 문제는 빅이 나도 바둑은 백이 우세하다는 데 있죠. 김세동 5단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 이 빡빡한 수를 찾아냈는데 20초. 하나, 어차피 바둑은 둘, 백의 흐름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두 번 남았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또 아예 그쪽에서 끝을 내려는 생각일까요? 두대국자 정신 없네요. 안성준 6단은 뭐 빅 정도로도 만족을 하지 않는군요. 네. 만약 그쪽이 마지막 통한다면 하나, 네. 그때는 둘, 쉽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백이 건드리고 있는 부분도 흑의 약점들이 노출돼 있긴 하죠. 네, 뭔가 백이 꽤 득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은 형태인데 지금 백이 노리는 것은 그냥 득 정도가 아니라 아예 흑을 차단할 수 없는지를 살펴보고 하나, 있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안에서 살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 백돌이 살아가는 순간 네. 만사휴이죠. 더 이상 머리 아픈 뭐 수상전을 생각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원래는 저렇게 붙일 때 일선을 같이 마지막 이제 붙여가서 하나, 둘, 그걸로 안쪽에 셋, 있는 백돌이 못 살아 있는데 다섯, 여섯, 그때를 일곱, 대비해서 지금 미리 교환을 여덟, 하나 해둔 겁니다. 아홉. 네, 여전히 거기는 가고
일단 패 정도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하네요. 이 장면에서 끊어간다면 흙은 한 점을 따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방금 전 흙이 붙인 곳에 한 칸 좌측으로 20초. 안쪽에서 하나, 단수를 치면 둘, 사활이 패가 넷, 됩니다. 5, 6, 7, 8. 네, 사실 지금의 이 진행은 어떻게 보면 안성준 6단이 좀 더 쉬운 길을 놔두고 자초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애초에 이 좌변 쪽에 팩감을 쓸 때 끼워서 팩감을 썼잖아요. 그 수로 한 칸 우측으로 뒀으면 마지막. 훨씬 더 쉽게 하나, 바둑을 둘, 끝낼 수 셋, 있었던 상황에서 넷, 지금은 5, 그나마 김세동 여섯, 5단이 뭔가 7, 8. 노릴 수 있는 아홉. 그런 형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애초에 이 선에 하나 젖혀두었던 그 백한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일단 백의 마지막. 대마 자체가 하나, 패가 됐고요. 둘, 셋, 넷, 5, 6, 7, 8, 9. 저 백이 살아있다면 흙은 이 전체 흙도를 살려야 됩니다. 이 하중앙 쪽을 살려야 돼요. 네. 그 순간 다시 한번 선수를 잡은 백이 우아기를 뭐 걸친다거나 큰 자리를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타협은 백의 우세입니다. 타협이 아니라면요. 마지막. 흙도 계속 하나, 패를 버티는 건가요? 셋, 근데 넷, 그것도 쉬워 보이진 다섯, 않죠. 그 패 자체가 여섯, 흙이 좀 부담이 큰 일곱. 패여서 8, 9. 네.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요? 참 저런 자리는 두고 싶지 않죠. 네. 뭐 어쨌든 결론은 살고 사는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맨 처음의 형태를 생각해 봤을 때 네. 이 흙이 백을 잡으러 가는 싸움이 왜 시작이 됐는가 그걸 기억해 보면 백이 한번 손을 뺐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 못 잡았죠. 그럼 바둑은 안성준 6단이 우세합니다. 손을 뺀 백을 뭐 응징하지 못한 거니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네, 어차피 백이 바로 거기를 단수치면 네. 집으로도 크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교환을 해두긴 하는데 이거는 백도 이제 패 부담도 없으니까 그냥 쉽게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고 우세를 잡았습니다. 뭐 정말 긴 싸움이 마무리됐는데요. 둘, 셋, 넷, 5, 6, 7, 8, 9. 이수는 뭐 이겼습니다네요. 이 정도만 딱 이 정도면 됐다는 거죠. 네. 충분히 더 키울 수도 있는 형태였는데요. 그렇죠. 지금 우아기를 걸쳐간다고 해도 좌측의 이 쌍립은 튼튼한 형태이지 않습니까? 과연 흙이 저곳을 잇고 버틸 수 있는지는 의문이었어요. 네, 지금은 뭐 확실한 네. 우세를 의식하고 중앙을 돌파했다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뭐 덕분에 흙은 아주 좋은 자리를 갔는데요. 그래도 흙이 곳곳에 집 모양을 갖고 하나, 있는데 둘, 백이 그렇게 셋, 우세한 건가요? 넷,
다섯, 네, 백이 많이 여섯, 우세하긴 하네요. 일곱, 여덟, 아홉, 느낌은 뭐 한 반면 승부 정도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드리는 그쪽에 또 뒷맛이 나쁘고요. 백이 이 중앙을 확실히 잡아둔 것도 아마 이쪽을 가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귀로 맛을 놀릴 수도 있고 그냥 변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20초. 하나, 둘, 셋, 안성준 넷, 6단의 형세 다섯, 판단이 정확해 보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자리는 애초에 단수 쳤다면 뭐 100% 선수였던 상황에서 좀 애매한 시기에 단수를 치네요. 이십 초. 하나, 손을 빼네요. 살기 전에 뭐 언제든지 단수 쳤다면 선수였는데요. 네, 하지만 뭐 지금은 미세하게 우세한 것이 아니라 20초. 반면 승부 하나, 정도, 뭐 그 정도 차이는 둘, 나는 바둑이기 셋, 때문에 넷, 약간의 백의 다섯, 실수가 나온다고 해도 여섯, 국면은 일곱, 백이 여덟, 압도적입니다. 아홉, 열, 백.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좌변을 단수 친 것은 사실 그 전에 백도를 살리기 전에 단수 치면 항상 교환이 되는 그런 자리를 네. 너무 애매할 때 단수를 쳤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큰 자리도 많이 남아있는 장면이었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렇게 노골적으로 수를 내려갑니까? 저곳이 수가 난다면 흑의 입장에선 치명적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연장책을 씁니다. 흑이 저 백 두 점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일단 귀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변에서 막는 것은 안에서 수가 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변으로 갑니까? 이거는 수가 날 것 같은 형태이긴 한데요. 맛은 상당히 나빠 보이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잘못 건드렸다가 네. 우세한 바둑 미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성준 6단도 신중하긴 한데 우상기는 뒷맛이 아주 나빠 보입니다. 일단 다른 쪽부터 손을 대는데요. 마지막 하나, 네, 그나마 이렇게라도 뭔가 김세동 구단이 계속 승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네. 중앙을 잡은 것이 조금 느슨했고 또 좌변에 단수 친 마지막 타이밍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나, 이제 둘, 우상기 쪽에 셋, 수가 나지 않는다면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확실히 그 전의 느낌과는 지금 많이 다른데요. 네. 안성준 6단 지금 들여다본 것은 수를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수를 내지 못하면 저 들여다본 수조차도 악수죠.
마지막 네, 과연 하나, 기회의 수가 날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잡으러 가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저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몫을 했죠. 네. 네. 김세동 5단도 한 점을 가두지 못했는데요. 마지막 자, 그 수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둘, 셋. 네. 네, 지금 여기를 잊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여기를 찌를 때가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네. 찌르고 여기를 막았을 때 이제 한 점을 끊어 잡았을 때 원래 흙은 이제 이쪽으로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끊어 잡고 계속 잡으러 갈 때 이 교환이 있으면 재차 끊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면 네. 잡으러 갔을 때 이 교환이 없다면 그래도 백이 잡혔죠. 아. 근데 미리 들여다 봐놨으니까 여기 끊을 때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흙이 더 버틴다고 이제 여기를 뒤로 느는 수가 있는데 네. 그때도 여기를 나가고 계속 나가 끊는 것이 듣기 때문에 여기를 늘면 네. 여기까지 백이 선수입니다. 또 안에 흙이 못 살아 있어서 이것은 흙이 끝까지 잡으러 갈 수가 없네요. 이건 뭐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네. 안성준 6단이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도 바둑은 백의 승리가 결정적입니다. 네. 자, 차이는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해서 백의 흐름입니다. 여덟, 아홉. 안성준 6단이 이 마무리가 깔끔하진 않다는 느낌인데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차이가 나는 바둑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느긋한 마음으로 국면을 마무리 짓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래도 흙집은 뭐 계속 늘어나고 있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백이 두 텀을 활용을 못하면 꽤 미세하게 국면이 흘러갈 것 마지막 같은데요. 하나, 이 중앙 쪽의 두 텀 둘, 그리고 우변의 뒷맛 이런 걸 찔러간다면 다섯, 흙이 버틸 여섯, 재간이 없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성준 6단의 이 친형이죠. 안영준 마지막 6단이 하나, 사실 이 폭주 기관차와도 같은 기풍이거든요. 네. 엄청나죠. 네, 뭐 엄청난 묘수도 뒀다가 또 대역전도 당했다가 좀 매력적인 기풍인데 언젠가 이 최철한 구단이 우스갯소리로 안성준 6단에게서도 형의 피가 흐른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성준 6단도 사실 냉정함이라는 측면이 마지막 이 다른 하나, 또래 기사들보다 부족할 때가 있었어요. 셋, 근데 오늘 이 넷, 국면을 마무리 짓는 다섯, 것을 보면 확실히 일곱, 뭐 깔끔하진 여덟, 못했지만 예전에 아홉. 비해서 아주 냉정함을 잘 유지한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뭐 그래도 조절을 잘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뭐 미세했던 바둑이 아니라서 안성준 6단이 완급 조절을 하면서 국면을 마무리 짓는 과정이고 이 정도로도 바둑은 뭐 꽤 여유가 있어 보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뭐 중앙에 넷, 두터움이 지금 넷, 빛나고 있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상에도 여전히 뭐가 있나요? 우상은 수는 안 나죠. 네, 지금도 여전히 우변에서 수를 낸다면 큰 차이로 우세합니다. 우변에서 수 내는 건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아니면 그것조차도 마지막 좀 성가시다는 판단이라면 둘, 그냥 중앙을 집 셋, 모양을 만들어도 넷. 되고요. 5, 6, 7, 8, 9. 네, 우변을 깨 들어갑니다. 네, 지금은 별로 뭐 어려울 것이 없는 바둑이네요. 네.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고요. 그 중에 안성준 마지막. 6단은 우변을 하나, 택했는데요. 둘, 셋, 넷, 5, 6, 7. 흑이 그곳을 밀다가 이제 101점을 찔러서 네. 잡는 정도로 개가를 해보았을 때 흑집이 60집이 조금 넘습니다. 100은 사석을 쳤을 때 55집은 나고요. 지금 제 개가가 좌변에 따내는 것을 빼고입니다. 그럼 선수로 처리되고 좌변 따내면 반면으로도 배기 좋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네, 이렇게 넘어간 상태에서 우변에 101점을 살리는 것과 좌변에 흑 5점을 따내는 것을 맛보기로 하면 형세는 결정적입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길도 아니고요. 그 외에 백이 뭐 특별히 신경 쓰이는 곳도 없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일단 그쪽으로 버티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네, 지금 저 친구도 워낙 커서 네. 네, 국면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흑집이 한 58 정도 나고요. 백은 중앙을 제외하고 한 그 정도 납니다. 그러면 적어도 반면 승부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그래서 그런지 김세동 의단이 착점하는 손길에도 네. 좀 힘이 빠져 있네요. 일단은 중앙을 다 지우고 그 후에 또 따라 붙어야 되는 상황인데 마지막 쉽지 하나, 않죠. 네, 집 차이가 좀 납니다. 셋, 넷, 안성준 6단이 이렇게 여유 있게 여섯, 국면을 마무리 짓는 이유가 일곱, 있었네요. 8. 확실히 최근 안성준 6단이 두는 바둑을 보면 좀 물이 올랐다는 것이 느껴지고 네. 이 선수의 최근 전적을 보면 승률이 한 70% 정도인데 그 패점을 기록한 선수들이 대부분 세계적인 선수들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네, 이번 대회에서 한번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선수예요. 이미 뭐 타이틀을 한번 거머쥔 적이 있는 선수이고요. 네, 저력이 있죠. 지금은 중앙을 뭐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네. 하변에 2선 입구자와 좌변 한 점 꽉 있는 것, 그 끝내기를 하나, 맛보기로 하는 순간 하나, 백이 꽤 여유 있게 셋, 넷,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여섯, 있습니다. 7. 아,
네, 김세동 5단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차이가 좀 벌어졌고 백이 중앙을 한번 먼저 둔 만큼 유리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패를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후회인데 네. 네, 안성준 6단, 김세동 5단을 제압하면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정말 어지러운 전투였었는데요. 오늘은 뭐 승패를 떠나서 일단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네, 볼거리가 풍성했죠. 일단 네. 중앙에서 두 선수 합쳐서 한 20번은 한 칸 뛰는 행마가 나왔던 것 같고 네. 그런 진기한 형태를 둘러싼 공방전이 아주 볼만했습니다. 네, 뭐 지난 시간 이동훈 5단의 완승국을 보내드렸었는데 오늘 안성준 6단을 보니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동훈 5단이나 안성준 6단 뭐 박정환 선수나 이세돌 선수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는 랭킹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만 그래도 랭킹 10위 안쪽에 있는 선수들이고 네. 이 선수들이 어디까지 진격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이번 KBS 바다왕전의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성준 6단이 또 8강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